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. 카드사에서 1억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.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 피해자들에게 한 명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평론가님, 네. 이게 사실 5년여 전 일이라서 좀 오래되기도 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간단히 좀 사건 설명을 해주실까요? 네, 2014년의 상황인데요. 그 개인정보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의 직원이 그 여러 카드사, 은행들이 의뢰한 그런 신용평가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넘겨받는 그 센터가 있거든요. 예. 그곳에서 USB를 들고 가서 정말 말 그대로 보안이 걸려있지 않은 PC에서 그대로 정보를 빼내서 팔아 넘긴 사건이에요. 그런데 당시에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컸느냐. 그때 KB국민카드, NH농협카드, 롯데카드의 고객 정보만 1억 400만 건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. 예. 이게 2014년 기준으로 그 유출 규모에서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세계 3위요. 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는데요. 당시에 이제 대출거래 내역까지 유출이 돼서 그 웃지 못할 상황인데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넣으면 어디까지 유출이 됐는지 알려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습니다. 뭐 대통령 개인정보까지 유출이 됐었다고 그러니까요. 하죠. 네. 예.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? 네, 농협은행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 크레딧 뷰로,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정보를 빼낸 그 직원이 일했던 곳, 그 두 곳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. 여기에서 모두에게 다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요. 일부,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 당초 원고들이 주장한 3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씩을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. 예, 피해자들이 요구한 배상 금액보다 재판부가 낮춰서 판단을 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일단 실질적으로 이게 범죄에 악용이 됐다거나 예. 유형에,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졌다던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. 그래 만약에 이 정보가 유출이 돼서 제2, 제3의 피해가 있었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유출만 됐다 그러면 30만 원 좀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.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. 뭐 비슷한 판결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예. 10만 원 이상을 배상하는 판결이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일부에서는 이런 배상 금액과 제재 수준이 미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너무나 공감하는데요. 예. 저도 이때 KB국민카드, 농협카드, 롯데카드 중에 한 곳의 개인정보 유출 유출이 피해자 중에 한 되셨군요. 명인데요. 예.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에 비해서 배상의 규모가 너무 작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. 당장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내 대출 정보, 개인 정보를 누군가 낱낱이 그 손바닥 손금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생각만으로도 사실 섬뜩하거든요. 그렇죠.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규제 그리고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카드사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좀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장치에 이렇게 정말 힘을 많이 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렇죠. 그렇지만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예요. 신뢰가 무너지면 시체는 말로 장사 못하게 되는 예. 거거든요. 당시에 크게 한 번 큰 코 다쳤으니 앞으로는 명성 관리를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처벌은 약한 예방을 부릅니다.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 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